오늘 교재 188페이지입니다. 교재 188페이지. 이 교재를 이제 피시면 각 장부마다 이 육체적 증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육체적 증상이요.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눈이 안 좋아가지고서 병원을 가면은 안과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과. 근데 간의 창은 눈이라고 했어요. 그럼 간을 다스려야 되는데 안과로 간단 말이에요. 전문이라고 해가지고. 또 여기 보면요. 먼저 이제 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명이 있고 중이염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명이라는 것은 이제 이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명이. 그 다음에 중이염 같은 건 이 안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요? 이비인후과로 간다는 말이에요. 원인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심장 방광에서 나타났는데 이비인후과를 가면은 그 나타난 증상만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장에서는 나타난 증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금방 치료해도 또 오고 치료해도 또 오고 심장 방광을 치료하면 그 증상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적 증상은요, 목, 화, 토, 금까지 지금 했고, 오늘 이제 수로 이제 수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심장 방광을 시작하죠. 간장, 남낭, 심장, 소장, 기장, 위장, 그 다음에 폐장, 대장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심장 방광을 하는데, 모든 장부마다 육체적 증상이 뜨죠. 이거를 빨리 암기를 하셔야 돼요. 빨리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요거 한번 보세요. 후두통 있죠, 후두통. 이 뒷골 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뒷골. 그러면 혈압이 오르면 무조건 병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혈압이 오르면. 얼른 소금 잡수셔야 돼요. 후두통 나오면은. 소금을 타 잡수시면 돼요. 간장을 잡수든가. 그러면은 후두통이 가라앉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옆에 편두통이 났을 때, 이 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편두통이 나면 빨리 뭐예요? 식초를 타 먹으라고 했어요. 편두통은 간에서 오는 거고, 또 전두통은 위에서 오는 거고, 후두통은 수에서 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오는 머리가 있어요. 상통이라고 해야죠, 그래? 상두통은 하에서 오는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옆머리가 아프잖아요, 옆머리가. 그죠? 옆머리가 아프면은요, 빨리 식초를 잡숴야 돼. 간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옆머리가 아파도 그냥 병원에 가고, 또 앞머리가 아파도 병원에 가고, 또 뒷머리가 아파도 병원에 가고, 그냥 무조건 병원에만 가면은 이거는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두통이 났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잡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이제 후두통이 있잖아요. 후두통. 뒷골이 땡긴다. 거의 가다 후두통이 많이 옵니다. 이게. 그러면은, 혈압이 올라가면서 거의 다 이제 이렇게 뒷머리를 이렇게 이제 땡기고 그러는데, 이럴 때도 소금 잡수시면 나세요. 소금을 잡수시면요. 자, 이제
요 위에까지는 어디에요? 경락이죠. 여기까지는 경락. 발 5지 이상이니까 끝머리죠. 발 5지. 맨 끝머리죠. 그죠? 이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 교재 20페이지. 이 교재 20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우리 표시가 제일 끝머리 다섯 번째 새끼 발가락에 끝머리에 지음이라는 그 경락이 있어요. 이게 방광경락이죠. 지음이라는 경락이죠. 지금 이거 왜 지워졌네? 이거 누르세요. 아, 이걸 눌렀어요? 앞으로. 네. 오줌 소태는 왜 오줌 소태를 간에서 보아야 됩니까? 이 간에서로 뭐를 주관하죠? 이 근육을 주관하죠. 근육. 그렇죠? 근육을 주관하는데 관략근, 이렇게 꽉 조여주는 관략근. 예. 이 관략근을 간에서 주관해요. 그 관략근이 느슨해지니까 이 소변이 채이들 않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관략근이 꽉 조여지면은요, 소변이 한 번만이 채여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략근이 느슨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변이 조금만 채이면 이게 스스로 벌어져요. 이게 약하니까. 그러면 또 가서 소변 가야 돼. 소변 가야 돼. 어린아이들 오줌 싸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젖 먹일 때 이렇게 이불에다 오줌 싸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이불에다 오줌 싸는 애들 있어요. 간에. 그런 애들도 심장 방광을 보지 말고 간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실금도 그렇습니다. 요실금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요실금이나 오줌 소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략근이 약해서 그러니까 새콤하게, 네, 구연산 같은 거, 식초 같은 거, 이런 거 새콤하게 이런 것을 좀 잡수셔야. 네.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같은 데 이런 데 가실 때 그런 분들은요, 식초를 아예 가지고 가시든지 뭐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빨리 잡수셔요. 그러면 한참씩은 갑니다. 여기 이제 또 두 뺨에 검은색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뺨에 검은색, 그렇죠? 이 얼굴 전체에도 5번이 나와 있죠. 여기 5행이 나와 있죠. 전체에도. 근데 얼굴 색이요, 푸르스름한 색이 나와요. 푸르스름한 색. 그러면 뭐죠? 간이 안 좋은 거예요. 간이 처진 거죠. 어저께 제가 괴산에 있는 조령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등산을 갔다 왔어요. 1029km인데. 근데 경기도에서 온 팀 중에 한 분이 여자인데 아주 날씬해요. 세상 사람이 봐서는 기가 막히게 날씬해. 키가 우리 키 정도, 여자 키가 우리 키만 하면 크잖아요. 근데 형이 목화형이에요. 그런데 이쁘죠. 목화형에다가 키 크지. 그런데다가 뭐 머리도 그냥 이렇게 느려뜨리지 참 이쁜데 얼굴이 배고 하얘. 그런데 이건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야. 선망의 대상이야. 근데 우리가 보는 눈은 어때요?
폐가 약합니다. 우리 체질 분류를 하시는 분들이 봤을 적에는 뭐가요? 폐와 장이 약하기 때문에 얼굴이 하얘요. 그래서 옛말에 그 70년대, 80년대 그때 서울 가면 얼굴이 하얘진다고 그랬는데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폐가 약해지니까 자꾸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검은 것도 같은 맥락이죠. 제일 밑에 보면은 여기 부록에 보면 이게 나오죠. 검은색이 나오죠. 그죠? 네. 심장이 약하면은 검어집니다. 심장이 약하면. 콩팥이 약해지면 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은 것을 많이 먹어라, 검은 것을 많이 먹어라. 이게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까마귀 한 마리가 뭐 몇십만 원 한다고 했어요. 예, 까마귀가 정력자라고 해가지고 서로 삭하면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몇십만 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무조건 검은 음식을 먹으면 정력이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요즘은 또 우엉을 많이 먹어요. 우엉. 혹시 우엉 잡숴보셨어요? 요즘 또 우엉이 좋다고 우엉이 그렇게 한참 개똥쑥 먹고 한참 또 새비름 먹고 그러다가 또 요즘은 이제 우엉으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일시적인 현상. 그러면 우엉이라는 것은요 원래 위장을 치료해 주는 것이고 우엉이라는 것은 심포삼초에 좋은 거예요. 심포삼초에 좋고 토에 좋고 잡숴서 나쁘진 않아요. 좋은데 이 얘기거리가 무조건 만병통치같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품을 잘하고 식욕부진이 나오죠. 우리가 그 방에 이렇게 여럿이 앉아있으면 한 사람이 하품하면 계속 예, 하품을 해요. 천천히 예, 예, 예. 심장이 이제 피곤한 거예요. 공파시. 그래서 하품을 잘한다. 예. 얼굴이 검고, 방금 했죠. 얼굴이 검고 신음소리도 말하고. 이것은 이 신음소리로 말할 때 그 어떤 경우를 이제 들어서 얘기를 하면요. 노인분들이 지금은 뭐 70, 80 돼도 그렇게 뭐 노인 소리 안 듣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70만 돼도 노인이고 80만 돼도 엄청 노인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무슨 말을 할 적에는요 막 진짜 신음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자녀분들하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명절 때 앉아서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우는 소리만 징징징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콩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음소리로 말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벌써 이 양반 콩팥이 많이 안 좋아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40 넘으면 무조건 소금 먹고 40 넘으면 무조건 소금 먹고 그 다음에 40이 넘으면은 내 몸에다가 한 달에 20만 원씩 투자를 해요. 어떤 20만 원이 이제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그 오행생식 요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금액이 이제 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20만 원이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40대까지 한 20년 동안 내 몸을 혹사해가지고 벌어서 저축해가지고 그동안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물론 내 몸을 혹사해서 벌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있지만 몸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몸에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병 나면은 MRI 찍으러, CT 찍으러 병원에 가가지고 한 번에 몇백만 원씩을 갖다 줄 망정 한 달에 내가 20만 원을 내 몸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항상 내 몸에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현재의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고 했어요. 현재의 모습이. 지나가는 것은 빼고 현재의 모습이. 그러면 현재의 모습을 10년 후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그게 문제죠. 남 목사님 가져가시겠어요? 못 가져갈 것 같아요. 네. 가져가야 됩니다. 현재의 모습을 10년 후에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투자예요. 내 몸에 투자를 하면요 10년 후에도 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재건축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투자를 하세요. 투자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재건축하면 큰일 나는데 이 그렇죠. 리모델링 해야지. 근데 재건축하면 안 되죠. 재건축, 리모델링. 리모델링. 그러니까 리모델링. 어차피 리모델링 하려면요 돈이 한목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푼돈으로다가 저축하는 대로 내 몸에다 계속 투자하세요. 나중에 리모델링 할 것도 없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후드통 얘기했죠. 이제 오금통은 지난주에 내가 여기 오금통 여기 신장 방락 경락 일로 지나가죠. 그죠? 이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뒤꿈치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 오금통이 아픈 거예요. 양 옆으로는 어디가 지나가요? 간경락이 지나가요. 양 옆으로. 그러니까 그 무릎 위에 이 뼈 있잖아요. 뼈 양옆으로는 비장경락, 위장경락이 지나가고요. 다리 양옆으로는 간경락이 지나가고 담낭경락하고 간경락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뒤로는 심장방락 경락이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족관절통 나오죠. 족관절통은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아주 쉽죠. 관절, 여기 보면 관절이 나오죠. 관절.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교재를 해서 드리는 것이요. 몇 페이지? 페이지 몇 페이지? 그거 페이지 이거 없어요.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이 부록에 보면 나와요, 부록. 그 뒤에 경락 제일 뒤에 부록. 예. 부록에 이렇게 몇 장 남겨보시면 거기 나와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예. 찾으셨죠? 예. 예. 이걸 글씨를 써가지고 읽는 거하고, 이 책에도 있습니다. 글씨를 써서 읽는 거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를 해주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예. 네. 그래, 여기 관절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관절, 지금 이제 그 족관절통은 심장 방광에서 주관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족관절통은 심장 방광에서 주관한다. 우측에 써 있죠. 여기 써 있어요. 지금 교재 없으세요? 없으신 분. 이거 없으신 분. 있는데 안 가져갔어, 모르고. 아, 없으신 분. 학교 오면서 책 안 갖고 혼나야 돼. 졸업을 하셨다는 거. 근데 꼭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좋아요. 공부는 안 해도 책 가방 챙기면. 어여 이쪽으로 오셔라. 옆에 붙으시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6가지의 관절이, 그런 좀 풀고 있어요. 6가지의 관절이 다 나와요. 심장, 방광, 치료를 하면 뭘 먹어요? 소금? 그것도 소금? 그렇죠. 짠 거죠. 네, 그거. 예, 짠 거죠. 그래서 이 6가지의 관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절로 인해 가지고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고통받는 게 무릎 관절이란다. 무릎 관절. 우리는 황인종이라고 늘 얘기했죠. 황인종이기 때문에 위가 차고, 황인종이기 때문에 위가 약해요. 그래서 소식을 하면은 낫고 과식을 하면 병이 되는 게 위예요. 위암 환자를 할지라도, 그렇죠? 위암 환자를 할지라도 소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암이 없어져요. 근데 그 소식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늘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 포만감을 느껴야 수저를 놓잖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작심하고 소식을 해가지고 내 몸을 살려야 되겠다, 맘먹으면. 어른에게서 20만원 투자하는 것도 투자하는 거지만 일단은 내 몸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소식을 하셔야 돼요. 수저를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도입니다. 수저를 놓을 줄 아는 분. 수저를 완전히 놓으면 가는데. 그렇지. 완전 놓으면 안 되지. 근데 시시때때로 놓는 법을 아는 분이 어떻게 돼요? 도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6가지 관절 이거 꼭 외우세요. 그래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누가 무릎이 아프다고 이거 수술해야 되겠다고 뭐 언제 날 받았다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수술하면 안 돼요. 어디든지 그렇지만은요, 수술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 부위의 신경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 부위의 신경을.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수술을 날 받았는데 다 같이 시기 때문에 예. 술 먹으라고 지금 열심히 먹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무릎 관절은 위로 주관해야 돼요. 그렇죠. 위가 주관하죠. 그래서 작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관절은요, 손 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놔서버려요. 근데 먹는 것은 계속 먹고 여기만 닿길 바라면은 어떻게 돼요? 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관절이 진짜 이게 무릎 관절이 위에서 지려야 된다는 예, 거. 요게 거기 있죠, 그죠? 비위장에서 준비하고 또 팔꿈치 여기는 어디요? 심장 소장에서 주관하거든요. 팔꿈치. 손목은 폐대장에서 주관을 하고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감기 기운이 오면 손목 운동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또 어깨는 심포삼초에서 주관하고 어깨는 그 다음에 이 골반은 간에서 주관하고 다 나왔죠, 그죠? 6가지가. 한 가지 더 이제 더 이렇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한소대를 이렇게 입으면은 남자들은 운동을 하면 이렇게 이제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근육이 안 생기고 여기가 살이 쪄요. 예. 그러면 여자분들 이렇게 지나다닐 때 잘 보세요. 여기가 살이 쪄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뭉쳐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옷을 입어도 맵시가 없어요. 그 남자들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근육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간주가 되는데 여자들은 운동을 안 하면서도 여기 살이 막 이렇게 쪄가지고 옷도 입어도 맵시 없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약한 거예요. 심장. 그 여가 저기잖아요. 주관절이잖아요. 여가 그죠?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가 살이 찌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보라 그랬어요. 제가 밥 먹을 때 손을 떠나 안 떠나 보라 그랬죠. 이가 안 좋은가 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앉아있을 때 여기 걸어갈 때 이렇게 여자들 여기 보면은 다 무조건 뭐 보면 삐어서 이렇게. 손을 떠는 경우는 어때요? 손을 떠는 것은 위에서 오는 거죠. 손을 떠는 거. 예. 그런 것을 자꾸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절을 보면 주관절, 수관절, 또 견관절, 고관절, 또 슬관절, 무릎 슬자를 써가지고 슬관절. 그래서 우리가 우술이라고 하는 약초가 있죠. 우술. 소무릎찌기. 소무릎과 같다 해서 그게 우술이거든요. 소자에 무릎 슬자. 옷을 어떻게 예. 먹어야 되나? 예? 옷을 어떻게 복용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원래 그거는 심장약이에요. 정확하게 분별을 하면은 우술이 심장에 쓰는 약인데, 예. 심장은 소무릎 같이 생겼다 해서 자꾸 무릎가 아픈데 그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와요? 화생토가 되기 때문에 도움은 돼요.
직접적으로다가 무릎에 가는 건 아닌데 선생님. 하생토가 되니까 도움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장하고 귀하고 갔다가 이제 나중에 간접적으로 오죠. 그래서도 지금 여기에 이 관절 이거요 잘 읽어보시고 이거를 잘 보셔요. 잘 보셔가지고 어디가 아프다, 관절이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요 그 즉시 딱 나와야 돼요. 어디 아프다. 여기 아프고. 어깨 아프면 상어. 기운이 빠지니까 그렇지. 지금 여기 이 시간은 해당 사항이 아닌데요. 예. 우리 딸내미가 어깨 쪽지 날개에 있는 데서 그렇게 아파하거든요. 예. 그건 원인이 날개, 잘못해서 어깨 뒤로 날개 어깨 쪽지 뒤로 날개 있는데, 쪽지 예, 부모님 거기는 쪽으로 심장 때문에 그래요. 심장 쪽으로 예. 심장 심장 때문에 그래요. 심장 어깨 쪽지 날개 밑에 예.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육체적 증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세런씨를 많이 먹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이 증상이 떴을 때에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증상이 떴다. 그러면 원인을 찾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 보세요. 후두통이 왔다. 뒷골이 땡기고 막 후두통이 왔다. 이거 병원에 가서 혈압약 먹는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혈압약. 그렇죠? 소금물 한 컵 먹으면 금방 가라앉아요. 그거거든. 제가 고지혈증약을 몇 개월 뺐는데 혈압약을 못 뺐어요. 그 한 가지만 먹고 있는데 다른 거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그냥 그건 약 안 먹어요. 예. 근데 고혈압은 하나만 먹고 있어. 다른 약은 아무것도 안 먹는데 그거는 잡수시는 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마음이 조금 이제 내 마음이 조금 약한 거예요. 강하지 못한 거예요. 얼른 얘기해서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다가 끊으면 끊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응? 딱 현상이 벌어지죠. 네, 아주 그게 명현 반응이에요. 안 먹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나서려고 일을 해요. 제가 먼저 쭉 얘기했지만요. 요건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고쳐요. 이거 신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근데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신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이. 근데 사람이 고칠 수 있나요? 스스로 고치게 돼 있어요. 스스로. 그 일본의 유타카 그 박사가 쓴 책에 보면은 90%를 스스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100%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근데 기관이 안 좋은 사람이 계속 그 감기 약간 있으려면 막 그게 막 계속 그런 기침 나오는 거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건 이제 폐대장이죠. 폐대장. 폐대장에 이제 그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폐대장이고 거기에 이제 그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간에서 대사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사들이나 또 저도 이렇게 이제 그 건강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치료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치료를 한다. 내가 저 사람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도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나쁠 수 있는 스스로 작용을 다 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뭐냐? 그걸 내가 모른단 말인데 방금 얘기하셨듯이 어떤 그 몸에 어떤 현상이다. 방금 이제 여기 무릎 족 관절통이 왔어요. 후두통 쉽게 얘기해서 후두통이 왔어요. 그렇죠? 이럴 때 의사가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고쳐요? 대체의학 하는 분이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고쳐져요. 스스로. 근데 단 한 가지 의사나
대체의학을 하거나 이런 의학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그것을 낫을 수 있게끔 조언을 해주는 거죠. 조언을. 그러니까 뭐예요? 후두통이 왔는데 지금 본인은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가서 낚아야 될지를. 이럴 때에 의사들이 소금을 잡수세요. 그러면은 금방 그 증상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소금을 제조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의사나 이런 치료하는 분들이 제조를 해서 주잖아요, 직접. 이건 안 돼요. 돈 벌어먹고 살라니까. 그게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소금 내기는 그런 건 절대 안 하죠. 약지어 주지. 소금 주고서 좋은 약이라고. 아주 나서버리면 병은 망가. 속이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금나무인데. 전도 있지. 뭐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너무 속이면 안 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참 귀가 닳게 이게 다 들어온 말이에요. 그죠? 착하게 다루라. 근데요, 선비정 씨는 우리나라는 이것은요, 생존 전략입니다. 생존 전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얘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유현진 투수가 세계적인 투수 아니에요? 그러면은 타짜가 딱 서 있는데 내가 짚고 던질 테니까 한번 쳐봐라 하고 던집니까? 속이는 거. 절대 안 돼요. 실제 기억. 타짜를 속여야만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상대편한테 골을 탁 차면서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하고 하나요? 절대 안 해요.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어떻게든 해서 공을 빼돌린다. 근데 이것을 운동을 할 때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략이라는 말로 바꿔요. 그렇죠? 나라와 나라가 싸울 적에는 어떻게 돼요? 작전이라고 하죠. 이 말을 결국은 뭐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고요. 필요하겠죠. 왜? 생존하기 위해서. 만약에 방금 얘기했듯이 유현진 선수가 이 타짜한테 내가 짚고 던질 때 쳐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고 거짓말을 하던 것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뭐예요? 배움.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계속 배우는 게 뭐예요? 남한테 안 속아요. 그래도 속는데, 그래도 속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말대로 속고 속는 인생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본인의 생존 전략이에요. 이건 나쁘다고 봐서는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쁜 것도 있죠. 근데 생존 전략이에요. 자연의 세계, 그 동물의 세계라는 그 자연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사자가 그 임팔라라고 하는 그 사슴종류 그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쓰는가 아시겠어요? 그 바람 부는 반대편에도 가가지고서도 살살 안 보이게 가가지고 그 잡아먹을.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인데 덜 속자 이거죠. 남한테 덜 속자. 그럼 결국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의사분들이 지금 치료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속고 있는 거. 근데 너무 의사하게 안 속으면 병원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속고, 속이고, 그 속에 결국 그거예요? 그게 자연현상이에요. 근데 먼저 어느 보내요. 나라에서 숨는 것도 믿어요. 믿어요. 먼저 보내 어떤 그 여자분이
그 치타가 그냥 막 가가지고 임팔라 새끼를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뜯어 먹으니까 막 피가 이렇게 막 묻잖아요. 살을 뜯어 먹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막 진저리를 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요. 초식동물을 잡아먹지 않으면요. 풀이 안 나옵니다. 그 개체수 조절을 해야 돼요. 그 조절하는 게 뭐예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어야 개체수가 유지가 돼요. 그래야 풀과 나무가 그대로 또 유지가 되고. 이게 자연현상인데 사람 생각으로서는 그거 그냥 못 쓰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 보면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이나 속이는 거나 똑같아요. 절대 될 수 있으면 속지 말고 사세요. 될 수 있으면. 네. 아침에 일어나서요. 네. 그 말을 하려고 하면 여기가 목에 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컥컥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래가 완전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요게 저기가 있잖아요. 아니 여기가 기관지가 약해서. 아니 갑상선이 있잖아요. 요 목 밑에 여기가 갑상선이 있어요. 이 갑상선이라는 것이요. 조금은 이 호르몬 세제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천이 머릿속에 있어요. 이 뇌 속에. 뇌 속에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게 갑상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의 호르몬이 체제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수억 개의 그 호르몬 체계가요. 각 장부를 배달되고 각 장부를 지배하고 하는 것이 이 갑상선입니다. 말하자면 여기는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그러면은 여기는 사령부예요. 그래서 이 사령부에서는요. 기관지, 간, 심장, 비장, 심장, 방광 거기에 모든 심포단 쪽까지 전부 다 우리 육장육부에 돌아가는 모든 호르몬을 여기에서 분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침에 가래가 안 끓고 가는 것도요, 결국은 뭐예요? 이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갑상선에 호르몬 분비가 맥힌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근데 갑상선에는 암이 없어야 돼요. 암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 갑상선이라는 데는요,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이 얼마나 길게 자라고, 머리카락이 몇 개가 나고, 이빨이 뻐드랑이가 나든지 뭐가 나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줄기세포라고 하나? 이런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서로 전부 다 호르몬 분비를 해주는 데가 갑상선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것을 떼내버렸다. 그러면 혼동이 오죠. 갑상선에 떼내버려. 지금 수술 많이 하잖아요. 갑상선 수술 하면 안 돼요. 항상 갑상선이나 자궁이나 유방이나 전립선이나 이런 데는요, 이런 데는요, 암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양성 반응이 나타나요. 양성 반응이라는 건 뭐 임파선이 임파액이 뭉쳤다는 얘기예요. 기운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사기 있죠. 요즘 에프킬라
F킬러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F킬러 사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착 뿌리면 착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인파액도 팍 퍼져야 돼요. 몸 전체를 팍 퍼져야 돼요. 그러는데 F킬러 다 쓰고 나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요? 안 나가죠?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기운이 떨어지면 인파액이 몸에 팍 퍼지들 않고 가다가 중간중간에 뭉쳐요. 그것이 양성 반응이에요. 인파액.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은요, 그 뭉친 것이 혹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렇게 어떤 그 새카맣게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암세포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기운을 차렸다. 내 몸에 2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다시 기운을 차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양성 반응이 없어져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원기도 되게 쓰는 거. 원기도. 원기도. 그러니까 원기라는 것은 항상 내 나이와 내 몸의 상태에 맞게끔 원기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적에는 이 인파액이 퍼지질 않죠. 호르몬이 퍼지더라. 우리가 그 미량원소 그런 얘기 우리가 여기 있고 바로 뒤에 넘겨보세요. 관절 바로 뒤에. 그러면 여기 원소가 나오죠. 미량원소, 초미량 원소가 나오죠. 여기. 네. 금속 원소 중에서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초미량 원소, 12원소가 있고 또 비금속 원소로 보면 초미량 원소, 2원소가 있죠. 네. 초미량 원소라는 것이요. 시리온스. 초미량 원소라는 것이요. 얼마나 작은 양의 호르몬인가 하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시아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박태환 선수가 수영장에서 지금 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50m예요. 그렇죠? 네, 50m. 그러면 그 물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설탕을 한 수저를 딱 넣는데 그 물이 다를까요? 설탕을 한 수저를 넣었어요. 그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초미량 원소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만 우리 몸은 그것으로 인해서 작동이 돼요. 그게 초미량 원소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그 금속 원소 맨 밑에 하면 12원소 중에 보면 비소라는 게 나와요. 비소. 그 비소라는 게 나오죠. 그 제일 밑에 12원소,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그 제일 끝에 가면 그 비소라는 게 나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비소는 먹으면 죽어요. 독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면 미네랄 속에 들어있는 비소잖아요. 그죠? 자연이 만들어 놓은 비소란 말이에요. 이걸 안 먹으면요, 뼈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안 먹으면. 뼈를 만드는 원료거든요. 원래 소금. 그러니까 거기에 초미량 원소잖아요. 아주 작게. 방금 얘기했듯이 그 큰 수영장에 설탕 한 수저를 넣은 것과 같이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만큼의 0점 몇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 그냥 보이지 않는 만큼의 호르몬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지금 오늘 여기 이제 심장 방광을 하고 있지만 심장 방광이 주관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뼈라고 그랬죠? 예. 다시 한번 18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8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심장 방광이 지배하는 부위 중에 뼈가 나오죠. 골수가 나오고. 예. 184페이지. 지배하는 부위. 예. 정강의 뼈. 골수. 제일 위에 보시면은 그 사진 옆에 이렇게 우측으로 보시면은
심장과 방광이 지배하는 부위, 그 옆에 보면은 정강이, 귀, 뼈, 골수 나오죠. 예. 힘줄도 나오고. 그렇죠? 예. 여기 있어요. 예, 거기 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맨 얼굴 옆에. 위에 제일 위에요. 맨 위에. 예, 예. 그 제후에 칸 안에. 칸 안에. 네모 안에. 줄 안에. 거기 있죠. 그렇죠? 확인이 됐죠? 예. 그러면은 자, 2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심장과 방광을 영향하는 식품과 산초가 나오죠. 예. 그 밑에 식품이라는 단어 이렇게 보세요. 꼬랑내 나는 맛, 지린내 나는 맛, 그 다음에 뭐예요? 짠맛이 나오죠. 짠맛이 나오죠. 네. 그러면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조미료에 소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조미료에. 그 밑으로 된장, 쭉 내려보세요. 된장, 두부, 간장, 조미료, 거기 조미료에 소금이 들어가죠. 마가 좀. 이렇게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소금 중에는 미네랄이 98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98종류 미네랄이. 근데 여기에 지금 내가 해놓은 것은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에서 34종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만 이게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천일염을 먹어줘야만 어떻게 돼요? 뼈가 튼튼해지고 골수가 차고, 골수가 차야 혈액이 많이 생산되고. 먹어야겠죠? 네. 예. 그런데 좀 궁금한 건 예. 세계에서 가장 싱겁게 먹는 인종이 일본 사람들. 거의 소금을 안 먹다시피 하는데도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장수하는 인종이거든요. 그거 왜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소금을 직접적으로 안 먹어도요. 무슨 비결이 저장. 직접적으로 안 먹잖아요. 소금 가운데서 살잖아요. 바닷 가운데 사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사는데 그 사람들이 해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예. 바다 생물을 많이 먹잖아요. 자연 짠 소금. 아니 자연 아니 바다의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원래 얘기하면. 바닷물을 먹은 고기를 예, 예, 예. 먹으니까 간접적 예. 간접적으로. 짠물을 먹는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식. 일본 사람들 소식하지. 일본 사람들은요 다 소식이에요. 틀리고. 뭐 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요. 거의가 다 소식이에요.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 가보면 뭐 김치도 요만한 데다가 주고 그죠? 뭐또 요만한 데다 주고 요만한 데다 반찬 줘가지고 더 먹고 싶으면 또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작게. 지금 소금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심장 방광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콩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뼈를 건강하게 해야만이 골수가 꽉 차고 골수가 꽉 차야 혈액이 많이 나온다. 여기에 소금이 결부되는 거죠. 갑상선. 그러니까 갑상선도 똑같아요. 갑상선에 요오드라는 물질이 있죠. 요오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먼저 번에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로 인해가지고 막 무너졌을 때, 그때에 그 방사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방사능이 퍼지면서 그 물로 막 씻어내고 해가지고는 바다의 모든 그 생물들이 오염이 돼, 방사능이 오염이 됐는데 중국에서는 그 요오드라는 물질을 먹어야만이 그 방사능에서도 말하자면 그 방사능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참 소금이 난리가 났었어요. 비싸. 우리나라에서도
소금 한 포대가 4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때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예, 그랬습니다. 예, 4만 원까지 갔었어요. 소금 한 포대가. 왜 그래요? 소금에 요오드라는 물질이 제일 많아요. 갑상선에서 제일 필요한 게 요오드 물질이고 이게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을 못 먹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갑상선에 자꾸 뭐 암이 생긴다, 그 양성 반응이 자꾸 나타나죠. 이따가 뭐 어떤 교수님이 또 뭐 소금 설명하신다니까 소금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그러면 무조건 소금을 한 수저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짜서 어떻게 하세요? 아니 옛날 분들이 예, 밥 먹기 전에 간장 한 숟가락. 맞습니다.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간장 한 숟가락. 간장 한 숟갈 먼저 한 잡섰고 봉지가 있잖아, 상에.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밥상에 꼭 가운데 간장 종기라도 있어요. 간장 종기가 뚝뚝 올라와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거를 떠서 한 술 잡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떠서 국이라 먹어요. 국 맛 안 나요. 그냥 무조건 떠서 넣어서 이렇게 젖어가지고 국을 먹어요. 제사 올릴 때가 항상 간장이 네, 간장은 뭐예요? 소금으로 만든 효소입니다. 간장. 숙성된 효소예요. 조선 간장을 얘기하는데 예, 조선 간장 얘기하는 거. 그 전에 미식미식 할 때고 왜 회가 회. 용투리 만다고 할 때 예, 예. 그때도 간장 한 숟갈. 좋죠. 예. 그렇게 먹는 거. 멈추. 간장이 소금 먹는 거 간장입니다. 그래서 간장이. 아까 여기까지 했죠? 족관절통. 그렇죠? 발목. 족관절통, 이거 발목 얘기하는 거거든요. 발목. 그래서 발목이 약한 분들, 심장 방광이 약한 분들은 어떤 모양이에요? V라인. 그죠? 얼굴이 V라인. 이런 분들이 심장 방광이 약하대요. 그래서 어디 가다 보면 자꾸 실족한다고 해요. 자기가 이렇게 삐끗해지고 발목이 약하다고. 소변 빈상은 방금 얘기했듯이 자꾸 그 저장을 많이 못하니까 자주 보죠. 그렇죠. 자주 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소변 빈상이라는 것은 방광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방광의 관략근을 어떻게 돼요? 강화해야죠. 방광의 관략근은 간에서 지배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식초를 잡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요 여기 쭉 써 있는데 어떤 분들은 책을 한번 사간 분이 있어요. 읽어봐도 몰라요. 이렇게 설명을 안 들으면 읽어봐도 몰라요. 책만 가져서. 또 눈알이 빠질 듯하고 눈이 왜 빠졌어요? 백내장 수술하는 분이 많죠. 자꾸 이렇게 안 보이고 이렇게 수술하는 분이 많죠. 백내장은 거의 다가 간에서 가요. 간이 찾아가져서 오는 증상이 백내장이고 녹내장이라고 있어요. 녹내장은 안압이 엄청 올라가죠. 눈알이 막 진짜 터질 듯하고 그것이 심장과 심장에서 막 눈알이 그냥 막 엄청하게 압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꼭 뭐라고 그래요? 그럴 적에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녹내장은 뭐라고요? 녹내장, 심장과 신장, 심장과 신장. 예. 그래서 녹내장은 이 간요? 안압이 엄청 올라가요. 백내장하고도 백내장은 압이 안 올라가요. 아픈 증상이 없고, 백내장은 간에 쓴다고 그랬죠. 예, 간에서 오는 거예요. 안 보이죠, 자꾸. 흐릿하고. 그러니까 그 한꺼풀 이렇게 벗겨내죠, 이렇게. 그래서 백내장. 예. 근데 수술할 거 없어요. 간이 따뜻해지면 그것도 없어져요. 녹내장은 수술할 수가 없다고. 예, 수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근데 수술해도 실제로 심장이나 심장 방광이 차면은 또 나타나요. 녹내장은 어떻게 된 게 녹내장? 녹내장은 그 뭘 가장 중요시 먹어야 됩니까? 소금 잡숴야 돼요. 소금. 예. 소금 잡숴야 돼요. 아, 녹내장은 어떤 증상?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여기 눈알이 녹내장이 빠질 듯 하다고 돼 있어요. 있잖아요, 여기에. 녹내장이 그렇게 눈이 아파지는 예,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녹내장이 있는 눈이 빠질 것 같은 거죠. 아파요. 통증이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속에 염증이 생기죠, 그죠? 빨간 충혈이 예. 출혈도 많이 생기죠. 근데 뭐가
백내장도요, 눈이 약간 빠질 것 같고 피곤하면은 인터넷 많이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눈이 끈적끈적한 게가 있어요, 백내장도. 의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백내장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을 안 가고, 가시기만. 그 식관이 4실차를 하루에 4컵씩 먹어요. 자, 지금 이제 백내장, 녹내장 얘기가 나왔는데 증상이 떴죠? 그렇죠? 이미 증상이 떴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우리 요법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아니면 15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진행된 거죠. 네. 진행돼가지고서 지금 증상이 나타났어요. 자, 이것을 한 번에 낚을 수 있나요? 한 번에 낚을 수 없죠. 다시 그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흘러가더라 그걸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낚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자, 간을 따뜻하게 해라. 간을 따뜻하게 하려면 뭐를 먹어야 돼요? 새콤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특히 언제? 하루 중에 제일 간이 약할 때가 새벽. 네. 새벽에 새콤한 것을 먹어주고,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 요실금 있으신 분들, 소변진상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꾸 새콤한 걸 많이 잡숴야 돼요. 근데 교수님, 새벽이라고 하면 그 시간적으로 보통 5시 그렇게 돼서 4시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이 7시에 아침 먹기 전이라고 보면 돼요. 저녁. 아침 먹기 전. 근데 거의 먹고 나서 먹는 편인데 아침에 아침 먹기 전에 잡수시는 게 더 더 좋다는 거죠. 예. 그런 말도 있었어요. 9시까지 금사과다. 생각하는 거.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다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사과가 신맛이잖아요. 네. 간에서 그래서 공격이고. 간에 좋아요. 그럼 신맛을 취하려면 사과에서 취해야 돼. 아니죠. 대표적인 게 식초죠. 식초. 예. 신맛은 식초도 매실. 식초에서 한 식초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식초? 감식초. 또 매실. 자연 식초. 매실. 요즘에 매실주 많이 담아서 먹잖아요. 매실주. 그러니까 식초, 감식초, 사과식초, 현미식초, 뭐 이런 식초가 많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매실 같은 경우는 내가 담가 먹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달다고 그러죠. 매실이. 그죠? 다른 것은 뭐예요? 이장으로 가죠. 황인종은 이가 약하기 때문에 평생을 달게 먹어야 돼요. 평생을. 근데 달게 안 먹어요. 달게 먹어줘야 돼요. 저는 이제 나는 단 걸 너무 먹는데 간게 없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근데 이가 치아로 와요. 아니, 예. 사탕을 입에다 물고 살아요. 치아가 안 좋아요. 사탕을 내가 너를 맡으면 사탕이 아니고 쏴요. 아니면 이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있죠. 치아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굳히는 작용을 해요. 굳어지는 작용을 해요. 그것이 뭐예요? 밀가루로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과자가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을 해요. 단단해지라고. 사탕도 똑같아요. 사탕은 백상과당으로 만들었지만 이게 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게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트랜스 지방이에요. 이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이 자연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자꾸 굳어지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사탕 같은 것을 계속 잡수잖아요. 그러면 사탕의 원료 중에 단맛은 백상과당이에요. 당분은 없어요. 단맛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탕을 계속 잡수시면 어떻게 돼요? 이가 아니에요. 이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탕은 안 잡수시면 돼요. 설탕을 잡수시는 거 아니에요. 설탕물, 꿀물, 설탕물 잡수시는 건 괜찮아요. 아, 맞아. 이걸 놔둬. 예. 머리 맡아놓고. 예.
또 이제 이명하고 귀머거리 여기 나오죠. 이명. 아까 이명 그 소리 나는 거, 엄청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얘기했죠. 예. 그 그러나 이제 안, 예? 안 고쳐요. 안 고쳐져요. 이거는 이명은 안 고쳐져요. 왜 그런가 하면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는 소리거든요. 그 심장의 기능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심장의 기능을 제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돼요. 사랑을 안 할 수가 있나? 그거 아니야. 제가 이제 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설명했잖아.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 강 선생님은 연세가 80대죠? 그렇죠? 왜 내가 80대, 60대라니까. 60대요? 40일 만에. 예. 80일 만에, 60일 만에 두 달에 한 번씩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 이명도 없고 건강도 항상 유지됩니다.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이대로 마음은. 근데 절대는 아니야. 20대, 30대, 40대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글쎄. 매일 가도 부족한데, 그죠? 예. 절대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 60대까지도 뭐 이렇게 못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내 기운을 땡겨 쓰는 거예요. 내 기운을 땡겨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노화가 빨리 오고 70, 80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이 법칙을 지키면 10년, 20년 더 살 수 있어요. 이 법칙을 지키면. 왜 그런가 하면 남자들은 정자를 그날 생산해서 쓰기 때문에 그때 만들었었어요. 그날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면 되잖아요. 안 쓰면. 안 쓰면 저축되는 거예요? 예, 됩니다. 아, 이제 넘친다며? 부패돼서, 그걸로 간다며? 부패돼서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생산을 안 하죠. 뇌신경은요, 뇌세포는요, 벌써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몸에 탁 연락을 해요. 오늘 저녁에 사랑을 할 거니까 빨리 정자를 만들어라.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안 만들어. 그러면 기능이 마비되죠. 안 그래요. 그거는 사람 생각이죠. 우리 몸은 사람 생각하고 전혀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정자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까? 웃을 수가 없죠. 아니, 노인네들 사랑해도 애기 안 나온다. 그건 난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난자가 없으니까. 남자가. 예. 남자하고 정자하고. 난자는 여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노인네들이 젊은 여자하고 오면 애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노인네래도요, 남자의 수가. 정자가 1억 마리 이상이 나와야 돼요. 1억 2천 마리가. 1억 마리, 1억 2천 마리 이상이 나와야 임신이 되죠. 7천만 마리, 8천만 마리 이렇게 나와서 임신이 안 돼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젊은 여자들하고 살면서 그 애기 낳는 노익장 과시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있어요. 있는데, 탈출금을 노리는 아들 된 사람이 있죠. 예, 있죠. 강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돼요. 근데 조금 띄우면 돼요. 띄우면 됩니다.
대기가 이상한 데로 흘러갔는데. 아, 예,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예. 이제 중이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염증 생기는 이런 거죠. 이제 이비인후과 가면 뭐 빨아내는 걸 이렇게 이제 빨아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중이염 같은 거 빨리 빨아내고 나서는요, 소음 같은 거 먹어서 염증을 없애야 돼요. 예, 없애야 돼요. 놔두고 뭐 치료하고 해도 또 생겨요. 골수염, 이거는 골수암이라고 그러죠. 골수염, 염증이 길어지는 암. 힘줄병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은 참 드문 병인데 골수암이 많이 나타나죠. 골수암이. 예. 왜 그래요? 미네랄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이 골수라는 것은 미네랄이 많아야만이 골수가 꽉 차거든요. 그래서 골수가 꽉 차면 병이 없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보면 40만 넘으면 골다공증이 와요. 그 골다공증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얼굴에, 자, 얼굴에 요것만 시간은 지나갔는데요. 얼굴에 골다공증이 왔다. 요가 이렇게 파이죠. 이렇게 파이죠. 40 넘으면 거의 다 파입니다. 그러면 이미 골다공증이 시작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암만 검사하고 뭐 검사해보니까 뭐 골다공증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도 이미 얼굴에 이것이 파이면은 골다공증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자연현상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구봉서 선생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먼저 뭐 보니까 지금도 여기다 사탕 부른 거 마냥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냥 뭐 얼굴 보면 뭐 사탕 하나 부른 거 같아 이렇게 동그라는 거.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골다공증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골 진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뭉치기 시작하면은 골다공증이 심해진다. 그 뜻이에요. 근데 얼굴을 보면은 골다공증 아시겠죠? 이렇게 나이 먹으면 파이는 게 골다. 예. 골다공증이 시작된 것이고 눈 밑에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하수. 이 하수입니다. 많이 많이 먹어서 말 살찌는 거. 예. 이 하수. 그것도 골다하고 시작해. 위하수. 이 하수는 이제 유가 늘어난 거죠. 아, 유가 늘어난 거. 많이 먹으시면 많이 안 먹어도 그래도 언젠가 많이 잡섰어.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시간이 돼가지고요. 시간이 넘었어요. 마치겠습니다. 얘는